트럼프와 세 번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밀어도 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한국계 가운데 핵심 인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공동시장을 맡고 있는 미셸 박스틸 씨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 트럼프 후보를 아직 그 당선 이후에는 아직 만나보시지 못했죠? 예, 그렇죠.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그분은 이스트코스트에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네. 진짜 어제는 모두 그 공화당 전체 내에서 굉장히 놀라고 또 너무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힌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 세 번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게 됐습니까? 저는 남편이 지금 전국 공화당 협회 의원이고요. 그래서 가주를 대표하고 있고요. 저는 또 저대로 이제 공화당 내 오렌지 카운티에서 슈퍼바이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자 옛날에 줄리아니가 뛰셨을 적에도 개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뉴트 깅그리치 뛸 적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밀 롬니 뛸 적에도 그래서 기회가 그러니까 많이 주어지는 그런 편인데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틀린 첫 번째 만났을 적에랑 또 두 번째 만났을 적에 전혀 다른 그 따뜻함이라든지 배려하는 마음,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아이들을 봤을 적에 아이들을 저렇게 잘 키웠을 적에는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스포크퍼슨이 돼서 이번에 캠페인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밀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알고 있었던 트럼프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걸 어떤 걸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 웃는 모습, 따뜻한 거, 그다음에 남을 들어주는 거, 말을 할 적에 자기 혼자 우리가 되게 이제 트럼프 그러면 막말을 내뱉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따뜻하게 듣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포트레이트하는 그런 거랑 저는 틀린 사람이구나 네. 그거를 느끼게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그 세 분이 같이 있는 사진에 왼쪽이 그 지금 전화하시는 미셸 박스틸 시장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화면의 오른쪽이 그 부군입니다. 미셸 박 시장의 부군입니다. 그 트럼프의 비버리 힐스 자택에서 만나셨다면서요? 예, 그거는 6월에 자택에 초대받아서 가서 거기에서 만났죠. 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 뭐 언론에서 이렇게 미디어에서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감이다라고 생각하실 정도까지는 왜 그랬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확신하셨습니까? 사실 17명의 공화당 후보자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중에 우리 남편이 하는 소리는 트럼프는 한 20번째 바뀌었어.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도 느꼈지만 이 사람 이제 예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단 힐러리 대표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봤을 적에 암만 해도 오바마의 정책을 그냥 쫓아가는 것보다는 자기 온 줏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를 비즈니스 쪽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런하는 것처럼 그렇게 런한다면은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미국을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다음에 이제 예비 선거 끝나기 바로 전에 트럼프가 제일 마지막으로 남으면서 그때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네. 기업을 운영하듯이 정부를 운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적임자다라고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요. 한국에서 궁금한 것은요. 안보 무임승차론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이요.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뭐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라는 발언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책이 앞으로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재검토될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트럼프 자체가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요.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즈니스에 비교해서 이익과 손을 계산을 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어요. 또 이복 관계의 관계, 또 한국의 그 스테이터스라든지. 그래서 한국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적에 빌 클린턴 대통령도 있었고 한 30년 정도를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런 연결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교로 연결을 시켜서 일단 한국의 스테이터스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준다면 지금 외교 관계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그 등용을 하는 거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하고 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 후보자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잘 등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됐다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자체가 같이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교에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 적에는 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국의 자체 내 그 외교를 연결시켜서 서로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던가요? 얘기를 해보시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고요. 그냥 네.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와서 판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장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알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에 그 외교 자체 내를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러시아의 푸틴을 좋아한다든지 그 말할 적에 그냥 뱉어내지 한번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북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시장님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후보 시절이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개인의 어떤 천성도 있는 거고 몸에 배는 태도도 있는 건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즉흥적인 발언 또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동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공화당이랑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 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연방 상원 의원들과 연방 하원 의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튄다 그래서 그게 진짜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것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많은 한국 사람들이요. 네. 시장님 언제 미국으로 가셨습니까? 저는 75년에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많은 한국인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여성을 성추행하기도 했고 또 음담패설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자를 낮춘다거나 그런 거는 용서할 수 없죠. 하지만 두 후보 중에 누가 미국을 진짜 앞으로 나가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두 후보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하나는 막말 뱉는 사람. 그래도 막말을 내뱉는 사람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오바마 케어라든지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서민들을 위한 건강보험이지만 이게 보험료가 이번에 25%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헐트를 시키는 그런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또 시리안 난민들의 그 문제도 있는데요. 힐러리 같은 경우는 시리안 난민들을 무작정 받아주자. 근데 지금 테러리스트 문제가 굉장히 상당히
너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미국의 모든 시리안 난민들을 그냥 데려올 수는 없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한 번을 체크업을 하고 오자.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체크업해서 미국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이민자들을 시리안 난민들을 데리고 들어와도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된다. 예. 또 세 번째는 이민 문제. 이민 문제를 그러니까 이민을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거. 지금 정식으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미국 밖에 4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먼저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모든 그 policy, 그러니까 정책을 봤을 적에 아마 헤디 두 후보 중에는 트럼프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트럼프 시대의 실세는 누가 될 건지, 그러니까 실력자는 누가 될 것인지 하고요. 특히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트랜지션 팀에 크리스 크리스티, 지금 뉴저지의 가버너, 그 다음에 알라바마의 상원의원이신 제프 세션,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리드를 하고 계신데요. 네. 주에서 가버너가, 그러니까 주지사가 이겼어 이제 주지사가 사람들을 할 적에는 한 주에서만 하면 되지만 이게 연방으로 갈 적에는 50개 주가 컴퓨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 크리스티의 그 주지사는 50개 주에 33개의 주가 공화당 주지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주지사들에게 일단 알아봐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라바마 상원의원의 제프 세션은 이제 힐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연방 상하원들 중에서 또 알아본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트랜지션 팀이 오늘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일단 법무장관 정도는 줄리안디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또 홈랜드 세큐리티라든지 여기에는 지금 마이클 맥하우즈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누가 어떤 캐비넷 포지션에 들어간다고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대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권 인수팀에 있는 지금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다음에 제프 세션 상원 의원이 실력자인데 누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 하나 결정되는 거는 아마 전국 공화당 협회 회장이었던 라인스 프리바스가 아마 비서실장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목소리가 많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비서실장이 누구라고요, 시장님? 전국 공화당 협회 회장. 네. 전국 공화당 협회라는 거는 각 주에서 내셔널 커미티맨, 내셔널 커미티 워맨, 그러니까 그 전국 공화당 의원이 한 주마다 2명씩이 대표로 나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가주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65명의 그 멤버가 있는데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라인스 프리바스가 전국 공화당 협회 회장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마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전화 연결 늦은 시간에 감사하고요. 한국과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가교 역할 충실히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